안녕하세요. 송쌤 수학의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4단원 2차시 명제 문항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음 중에서 명제를 찾고 명제인 것은 참,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루트9는 유리수이다. 루트9를 정리하면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9는 유리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참인 명제입니다. 2번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많이 있다. 여기서 크다, 많다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명제가 아닙니다. 3번 직각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90도보다 작거나 같다.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바로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참인 명제입니다. 4번 90일은 소수이다.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를 말하는데 90일은 7 곱하기 13으로 만들 수 있는 수가 됩니다. 따라서 90일은 소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거짓인 명제입니다. 따라서 명제인 것은 1번, 3번, 4번이 됩니다. 2번 문제는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를 만족하는 전체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진리집합이란 전체집합의 원소 중에서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집합 U를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면 5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조건 P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 P를 만족하는 X값들이 원소로 있는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건 P를 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완전제곱식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x-2의 제곱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x는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했을 때 그 집합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인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건 Q에 나와 있는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근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진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이하이다 입니다. 인수분해하면 x-2에 x-4를 곱한 값이 0 이하가 되므로 x값은 2 이상 4 이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 Q의 진리집합인 라지 Q는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not P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하였는데 not P의 진리집합은 라지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라지 P는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기 때문에 라지 P의 여집합은 1, 3, 4, 5를 이렇게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not q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not q의 진리집합은 large q의 여집합이 됩니다. large q는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기 때문에 large q의 여집합은 1, 5를 이렇게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는 문제입니다. 명제의 역이란 가정과 결론을 뒤집는 것을 말하고 명제의 대우란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다음 뒤집는 거다 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 B의 값이 같으면 A씨의 고백값과 B씨의 고백값이 같다입니다. 이 명제의 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의 고백값과 B씨의 고백값이 같으면 A, B의 값은 같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의 고백값과 B씨의 고백값이 같지 않으면 A, B의 값은 같지 않다. 2번 x 플러스 2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 명제의 역과 대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면 x 플러스 2는 0이다. 대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면 x 플러스 2는 0이 아니다. 4번 문제는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이용하여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판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조건 P는 X는 1 초과이다이고 조건 Q는 X는 2 초과이다입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로 한다면 그 집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지 P는 X바 X는 1 초과이다를 만족하는 집합이 되고 라지 Q는 X바 X는 2 초과이다를 만족하는 집합이 됩니다. 이제 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라지 P는 1 초과인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고 라지 Q는 2 초과인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라지 Q는 라지 P의 부분집합이 되고 동시에 라지 P는 라지 Q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 두 조건 사이의 관계를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에서는 P는 Q이기 위한 어떠한 조건인지 물어보는 것이니까 둘 간의 관계는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는 Q에게서 화살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건 P는 절대값 X는 3 이하이다 이고 조건 Q는 X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이다 입니다.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로 한다면 그 집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지 P는 X바 X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이다를 만족하는 집합이 되고 라지 Q는 X바 X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이다를 만족하는 집합이 됩니다. 두 집합을 보면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으로 인해 두 조건 PQ의 관계를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에서는 P는 Q이기 위한 어떠한 조건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것으로 인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명제의 참, 거짓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하였으니까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한다면 그때 라지 P는 라지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략하게 그려보면 전체 집합 U 안에 P, Q 자, 이러한 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라지 P는 라지 Q의 부분집합이다.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라지 P는 라지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라지 P와 라지 Q의 교집합은 라지 Q이다.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라지 P와 라지 Q의 교집합은 라지 Q가 아닌 라지 P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라지 P의 여집합, 교집합, 라지 Q는 공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합의 연산법칙에서 교환법칙은 성립하므로 이것은 라지 Q의 교집합, 라지 P의 여집합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것은 라지 Q에 대한 라지 P의 차집합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라지 Q에서 라지 P를 빼면 이 바깥 부분이 남는 거죠. 따라서 그 결과는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리을은 라지 P의 여집합은 라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입니다. 위의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틀렸다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옳은 답은 라지 Q의 여집합은 라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입니다. 따라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미음은 라지 P의 여집합의 라지 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위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라지 P의 여집합 즉 P가 아닌 이 바깥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라지 Q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것의 합집합은 전체가 되는 거 우리가 맞다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미음입니다. 6번 문제는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x는 2초과이다. 이 명제의 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x는 2 이하이다 입니다. 이 명제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으므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근의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 이하이다 해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사이집합이므로 x는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다라는 이러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근의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 명제의 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아니다. 이 명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이므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모든 실수여야 됩니다. 만약 이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는 실수 x가 존재한다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자, 참 거짓을 판별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x의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x 값이 4일 때에는 이게 0이 되므로 이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7번 문제는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가 2이고 b가 3이면 a 플러스 b의 값은 5이다. 이 명제의 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플러스 b가 5이면 a는 2이고 b는 3이다 입니다. 대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플러스 b가 5가 아니면 a가 2가 아니거나 또는 b가 3이 아니다 입니다. 자, 이제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명제를 보면 a 플러스 b가 5이면 a는 2, b는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 플러스 b가 5가 되는 a와 b가 2와 3 이외에도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a가 1일 때 b가 4가 되어도 a, b의 합은 5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되고 이때 예를 들은 이 예를 우리가 발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우인 명제를 보면 a 플러스 b가 5가 아니면 a는 2가 아니거나 또는 b는 3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 명제와 참 거짓을 함께하는 명제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본 명제를 살펴보면 됩니다. 보면 a가 2, b가 3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이 5이다. 2와 3을 대입하면 5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 명제가 참인 명제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은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것의 대우인 명제는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별하였습니다. 2번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면 x는 0 또는 x는 1이다. 이 명제의 역과 대우 그리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제의 역을 보면 x가 0 또는 x가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에 0 또는 1을 대입해 보면 둘 다 0이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제의 역은 참인 명제입니다. 명제의 대우를 보면 x는 0이 아니고 x가 1이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아니다 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를 0 만들어주는 x값은 0 또는 1이 되는데 가정에서 0도 아니고 동시에 x는 1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결론은 0이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명제의 대우도 참인 명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3번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이 명제의 역과 대우 그리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제의 역은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면 넓이는 같다입니다. 서로 합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포개어진다 라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넓이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명제의 역은 참인 명제입니다. 명제의 대우는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아니면 넓이는 같지 않다입니다. 아래의 발레를 보면 알듯이 합동이 아니어도 넓이가 같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명제의 대우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8번 문제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전체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았을 때 참인 명제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진리집합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 P인 X는 8의 약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P는 8의 약수인 1, 2, 4, 8을 이렇게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죠. 이번에는 조건 Q인 X는 4의 배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를 잡아보겠습니다. 10 이하인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인 것을 찾는 거니까 4와 8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라지 P는 라지 Q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라지 Q는 라지 P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참인 명제는 Q이면 P이다와 이 명제의 대우 명제인 not P이면 not Q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보기를 보면 니은과 미음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인 명제는 니은과 미음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9번 문제는 다음 네모안의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중에서 가장 알맞은 말을 써넣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실수 AB에 대하여 A가 0, B가 0은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기 위한 네모 조건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주어진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 P가 되는 값은 A가 0, B가 0이다 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결론인 Q는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생각해 보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는 A는 0, B는 0이다 라는 이것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는 A는 0, B는 0이다 라는 이러한 원소도 가지고 있지만 A가 루트 2, B가 마이너스 1, 뭐 이러한 원소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으로 인해 명제 P면 Q이다는 참인 명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의 역인 명제인 Q이면 P이다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문제에서 A가 0, B가 0은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즉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네모 안에는 충분, 이렇게 우리가 답을 써 넣으면 됩니다. 2번 문제는 A,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A이기 위한 네모 조건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P는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결론 Q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집합 A이다 입니다. 이때 결론 Q를 조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이 값이 집합 A가 나왔다. 이 말은 집합 A는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조건 P와 조건 Q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집합 라지 P와 라지 Q를 비교하면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집합 A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써 넣을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인 것은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기 위한 네모 조건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과 결론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정 P가 되고,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 Q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인 것들 중에 네 각의 크기가 같은 특별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조건 P와 조건 Q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건 P는 조건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10번) 문제는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참인 명제의 역, 대우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명제에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판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명제 Q이면 P이다는 참인 명제가 되는 것이고,
이 명제의 대우 명제인 not p이면 not q이다도 참인 명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인 명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이면 p이다가 참인 명제이므로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과 니은 중에는 기억이 맞습니다. not-p이면 not-q이다가 참인 명제이므로 not-p이다는 not-q이다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 not-q이다는 not-p이다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디귿과 리을 중에는 리을이 맞는 말입니다. 미음과 비읍 중에는 비읍이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리을, 비읍입니다. 11번 문제는 a가 1초가일 때 8a 플러스 a-1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여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2분의 a 플러스 b의 값은 루트 ab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단 등호는 ab의 값이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루트 안에 ab의 고백값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분모가 없어지게끔, 다시 말해 8a 자리에 a-1이게끔 식을 변형한 다음 계산해 주면 곱했을 때 분모가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렇게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a 자리에 a-1이 있게끔 변형하는 거니까 8에 a-1을 해줍니다. 플러스 a-1분의 2가 되겠죠. 전개하면 8a-8이므로 플러스 8을 해주면 원래 있던 식과 같은 식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a가 1초가이므로 8에 a-1의 값이 0보다 크고 a-1분의 2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술 기하평균에 의해 다음이 성립합니다. (8a) 플러스 a-1분의 2는 변형하면 8a-1에 플러스 a-1분의 2에 플러스 8인 거죠. 산술 기하평균에 의해서 이 값은 다음 값 이상이 됩니다. 2에 루트 8에 a-1에 곱하기 a-1분의 2 플러스 8이 됩니다. 약분하면 약분되고 2, 8에 16 루트 16이므로 4 앞에 2가 있으니까 4, 2,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8 플러스 8이니까 16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호는 8a-1의 값이 a-1분의 2의 값과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8의 a-1의 값은
a-1분의 2가 됩니다. 양변 a-1을 곱하면 8의 a-1의 제곱은 2니까 전개하면 8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2가 돼서 정리하면 8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은 0이 됩니다. 2로 약분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3은 0이 돼서 2, 2에 3에 1에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2a 마이너스 3에 2a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 0이니까 a 값은 2분의 3 또는 2분의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a의 값이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분의 1은 안됩니다. 따라서 등호는 a가 2분의 3일 때 성립하는 것이고, 그때의 최소값은 16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는 귀르법을 이용하여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 문제는 귀르법을 이용하는 문제이므로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이 있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제의 가정은 n제곱이 3의 배수이다 이고, 결론은 n도 3의 배수이다 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결론을 부정해야 되므로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말은 3의 배수가 아니므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또는 나머지가 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을 3k 플러스 1 또는 n을 3k 플러스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k는 0 또는 자연수가 됩니다. 먼저 n이 3k 플러스 1일 때 n제곱의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3k 플러스 1일 때 n제곱의 값을 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값을 3으로 묶으면 뒤에 플러스 1이 남는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제곱의 값은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n이 3k 플러스 2일 때 n제곱의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3k 플러스 2일 때 n제곱의 값을 보면 이렇게 3으로 묶었을 때 플러스 1이 남는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하면 됩니다. 13번 문제는 a, b, x, y가 실수일 때 다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부등식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의 곱이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의 값보다 이상이다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값이 0 이상이다를 보여주면 되겠죠. 자, 같이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완전제곱식 해주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2ax by 플러스 b제곱 y제곱이 됩니다. 정리하면 a제곱 x제곱 없어지고 b제곱 y제곱 없어지겠죠. 남는 것만 적어보면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x by이므로 정리하면 ay 마이너스 bx의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0 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의 곱은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의 값보다 이상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호는 ay-bx 값이 0일 때, 즉 ay 값이 bx의 값과 같을 때 성립합니다. 2번은 1의 결과를 이용하여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9일 때 3x 플러스 4y의 최대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번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9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값은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3, 3은 9에 4, 4, 16이므로 25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의 값은 25와 9를 곱한 값인 225 이하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 3x 플러스 4y의 값은 마이너스 15 이상 15 이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3x 플러스 4y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때의 최대값은 15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명제에 대한 문항 분석 시간이었습니다.